시간은 분명히 오전인데 분위기가 좀 졸리네. 점심 먹고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네. 자, 자기약보다 훨씬 이게 좋고. 아하하, 자기약보다? 자기약. 되게 졸려요. 예? 동영상을 몇 번을 봤어요. 예. 그래도 와서 보면 졸려요. 내가 말 잘못하는 거야. 그건 내가 취시해서 그래. 자, 2장이 지금 32문제인데, 2장까지 무난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2장에는 이제 제목만 잠깐 보시면 정연파 교류, 평균값, 시료값, 파형률과 파고율, 그다음 뭐 복소수나라든 수학에 관한 과제를 하나 줍니다. 주고 맨 마지막에 표를 주는데 회로 이론에서 가장 큰 숙제는 그 표를 외우는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건 뭐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상당히 여러 부분에 제 답을 주고 기계 마지막에는 얘가 결정적인 또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요 값은 기억해야 되는데 마지막 표에 평균값과 실효값 정도는 잘하면 좋겠어요. 파형률, 파고율은 뭐 간단하게 계산하면 되는데 오늘 평균값, 실효값은 좀 외웠으면 좋겠다. 이게 중요한 논이다 이거죠. 그리고 2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연파 교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복소수에 대한 개요를 잠깐 설명하는 거 빼놓고는 여기서도 적분이 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교류가 도대체 뭐냐, 교류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자. 여기 개념을 줍니다. 그래서 교류는 교류고 그 다음에 거기 정연파라는 게 있잖아요. 정연파는 결국은 사인파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전기를 보니까 전기가 묘한 게 우리 수학에 썼던 사인파가 교류해서 그 모양을 갖고 가더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얘기가 이제 교류에서 있는 겁니다. 교류는 이제 항상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전류나 전압이나 계속 바뀌어가면서 갑니다. 이건 발생 단계가 우리가 이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DC로 되겠지만 전기를 생산해서 다 저장해서 DC로 되겠지만 우리가 발전기를 써서 회전기를 쓰게 되면 회전 상태에서 만들어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게 됩니다. 그죠? 뒤집히면서 계속 바뀌어서 이런 형식으로 전진할 텐데 이렇게 교류가 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게 변합니다. 아까 직류에 비해서 여러 가지가 변해서 요건 요장 말렵에 제가 그럼 이제 이 교류에서 다루는 가족들은 어떤 가족이 나오는지 이제 면면히 또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교류는 이제 정연파 즉 사인파처럼 진행을 한다. 그래서 사인파처럼 한다고 그러는 건 뭐냐면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정연파가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되면은 전압이 V 맥시멈에 그러니까 220V 그러면 220 루트 2 값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220V는 실효값이라 그래요. 실효값. 우리가 쓰는 220V는 실효값입니다. 이제 얘기를 이제 하시죠. 그럼 최대값은 얼마냐? 220 루트 2의 전압이 딱 걸려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마이너스까지 해서 진동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효력 있는 값은 220V니까 우리가 실효값하고 얘기하는 거고 선과 이제 다 나눠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사인 세타 되겠죠? 사인 세타 되겠죠. 그런데 이 세타 대신에 우리가 속도는 뭐죠? 속도는 우리가 뭘로 해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아닙니까? 시간분의 거리의 속도잖아요. 각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오메가입니다. W가 아니고 W는 제가 이렇게 쓸 거고 이건 오메가인데 오메가가 각속도라 그래서 각속도는 시간분의 각도가 되는 겁니다. 각도. 회전기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세타가 이게 올라가면 오메가 t가 돼서 V 맥시멈에 사인 오메가 t라는 게 이제 여러분 늘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류는 뭐가 문제냐면 딱 이게 0부터 출발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죠? 0부터 출발하는 게 어딨어? 우리 정해진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상각을 이걸 구별해 주기 위해서 얘를 바꿉니다. 알겠어요? 세타1, 세타2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별해서 이건 기본파에 대한 거고 이게 0이라면 여기에 위상각이라는 게 이제 위상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교류는 그래서 크기와 위상이 이제 주요 관심사가 되지. 분간을 해줍니다. 이제 합쳐서 각도지만 위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값은 아주 고약스럽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전기를 표시하기 시작하면 아마
전기요금 내기도 무서울 거야, 이제. 이렇게 220 루트 2에 뭐 이렇게 나가면 아주 없을 때 없는데 우리가 220볼트 하고 쉽게 전기를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뭐냐면 요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걸 우리가 순시값이라고 그러죠. 순시값.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데 어느 시간에 따라서 어느 시간을 딱 지정한다면 그 순간의 전압값은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는 거지. 예? 아주 짧은 시간에 어느 시간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순시값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시력값 얼마로 정지 벡터로 주는 것이 이제 시력값이 되는 요거를 V의 각도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이게 이제 시력값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수식값이 되고 요때 요 V 맥시멈이 이 파형의 최대값이죠, 이게. 그죠? 최대값이 되고 최대값이니 순시값이니 시력값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각속도를 쓰는 거니까 주로 각속도를 많이 써서 이제 앞으로는 라디안 값도 삼각함수 들어가면 라디안 값도 알아야 되는데 한 바퀴 돌 때 각도가 360도 2파이죠? 2파이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 그죠? 주기 그래서 한 바퀴 도는 360도를 2파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각도를 여러분 각도 줄 때 각도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각도는 우리가 원에 대해서 각도를 얘기할 때 각도는 호도법이라 그래서 요 반지름하고 요거의 비율입니다. R분의 L 호의 길이가 각도의 정의입니다. 각도가 1도, 2도 하는 거는 1도는 뭐냐? 이 반지름 대 호의 비율이 1일 때 1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도 이렇게 하는데 요게 각도인데 한 바퀴 돌리면 얘 잘 알다시피 2파이 R이죠. 지름 곱하기 3.14잖아요. 그러니까 R 없어지면 한 바퀴 돌았다. 그래서 360도를 우리가 뭐냐면 2파이라고 하는 겁니다. 2파이. 3.14잖아. 그죠? 파이가 얼마죠? 파이가 180도. 2분의 파이가 90도. 이렇게 이제 하는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각도를 표시할 때, 이건 비율이거든요. 원래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은 지름이 D일 때, 원둘레의 길이는 항상 지름의 3.14배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비율이 이렇다 이거죠. 원둘레와 지름과의 상관관계는 3.14배다. 이거를 불국사를 지은 사람도 알고 있었던 거야. 김대성이도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석굴암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파이가 들어간 건축물이거든요. 몰랐다고 할 수가 없어. 이게 피라미드도 있거든요. 수천 년 전 얘기죠. 이 비율을 알아내는 사람들이죠. 모든 원은 지름의 3.14배다. 이거를 이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파이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비율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각도를 2분의 파이는 90도, 3분의 파이는 60도 이렇게 가는 호도법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다 하는 거고 순식값과 시력값에 관한 얘기를 저걸 충분히 이 시간에 해보자가 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력값이고 시력값이란 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값이고 실제로 효과가 직류하고 똑같은 효과를 보는 값이 시력값입니다. 알겠어요? 직류하고 똑같은 열에 대한 효과를 본다 해서 실제로 효력이 있는 값이 시력값이 돼서 시력값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정의가 전압의 시력값이다 그러면 루트와 루트의 t분의 1의 0부터 t까지죠. t까지의 v제곱 dt입니다. 이 8을 제곱해서 제곱근을 씌워서 구하는 게 시력값이고 왜 그러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니까 제곱을 해갖고 뭐냐면 마이너스를 다 없애. 다 플러스로 바꾸고 루트를 씌워버려.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구해버린 겁니다. 그다음 평균값은 이건 파형의 면적이에요. 파형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평균값은 나중에 그 다이오드라든지 정류를 시켰을 때 나타납니다. 평균값을 하면 파형의 면적이니까 식을 넣어서 구하는 거죠. 에버리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RMS 값 이렇게 하죠. RMS 값. 이렇게 하게 되고 그죠? 시력값이라고 해 그냥 무시하고 시력값.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시력값 평균값에서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는데 아주 구해놓은 값들이 있어서 그렇게 구해놓은 값으로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해서 외우라고 하는 거죠. 아예 구해놓은 값으로 하라. 그래서 구하는 값으로 하라 해서 거기에 정연파, 사인파의 전파가 있고 전파라고 하는 건 이게 전파죠. 온전하게 생긴 파지. 그죠? 요거를 만약에
요걸 만약에 전파는 말이죠. 전파가 있고 반파가 있잖아요. 반파는 반만 있는 거야, 반만. 다이오드 같은 거에서 정리를 하면 반만 남지. 이건 반파지. 반파. 전파를 만약에 이거를 정류를 시키면 이게 뒤집어져 갖고 아마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응? 똑같은 겁니다, 다. 이렇게 됐을 때 정연파 전파가 됐을 때, 정연파 반파가 됐을 때 전파에서 시로값은 얼마냐? 시로값은 루트 2분의 최대값이다. 나중에 보면 쉽습니다. 문제를 보면은. 최대값의 몇 프로라는 거죠, 이거는? 0.707이니까 70%입니다. 최대값의 70% 값이 나온다는 뜻이죠. 아까 제가 이게 220V라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냐? 220 루트 2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220 루트 2 값이 걸린다, 이런 거죠. 요만큼이 시로값이고, 평균값은 얼마냐? 평균값은 8분의 2의 V 맥시멈입니다. 얘는 계산하면 얘가 3.14니까 0.63 정도 나옵니다. 63%. 얘는 70%, 얘는 63%. 그러니까 항상 시로값 평균값보다 좀 크죠. 그 다음에 반파는 시로값이 얼마냐? 반파는 시로값이 얼마냐? 2분의 V 맥시멈. 여기에 대해서 또 루트 2배입니다. 그죠? 루트 2분의 1배. 얘는 얼마냐? 평균값은 얼마냐? 절반이니까 8분의 V 맥시멈 되죠. 조금 더 하겠어요, 제가 여기다가. 다음 주에 전력, 그 다음에 뭐 기계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설명을 좀 제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하루에, 일주일에 한 과목씩 한다는 게 정상적인 페이스입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땐 나는 속성반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과목은 정상적 페이스야, 항상. 이게 정상적 페이스보다 조금 더딘 겁니다, 원래는. 좀 더 느리게 한다고 생각하는, 충분히 여유있게 하는 게 일주일에 한 과목 페이스가 제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전에 제가 서울전기학원에서 수업할 때는 진짜로 원데이 컨퍼런스 하루에 한 과목씩 끝나는 걸로 해서 모든 과정을 항상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에서 다 뭐 저기 강원도에서 다 오셔서 뭐 해서 충청도에서 올라오셔서 할 때 주말 특강을 가지고 맞춰서 한 달에 한 과정을 다 맞춘 적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론 실기 끝내서 시험을 보고 다 붙고 그렇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좀 이게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야. 일주일에 한 과목은 상당히 여유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몰아서 하는 것도 아니죠. 한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사이에 반복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일주일에 한 과목이면 두 달에 끝나잖아요. 5과목 해도 끝나잖아요. 끝난 다음에 그 나머지를 어떻게 또 문제 훈련을 해갖고 시험을 본다는 거니까 되게 두 달 과정으로는 아주 딱 맞는 거고, 한 달 과정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좀 더 땡기면 되죠. 땡기면 되고. 일단, 그러니까 뭐 여기에 너무, 여기 항상 크죠. 그 다음에 요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형파. 구형파는 사각파를 얘기합니다. 사각파. 사각파인데 사각파는 전파가 이렇게 가는 거죠. 전파하고 반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반파죠. 저 전파와 반파가 있다고 쳤을 때 구형파 전파는 시로값이 V 맥시멈, 평균값도 V 맥시멈. 이건 외울 거 없죠? 반파는 구형파 반파. 반파는 시로값이 얼마냐? 루트 2분의 최대값이고, 평균값은 2분의 최대값. 항상 요거의 절반입니다. 절반. 그 다음에 삼각파가 있어요. 삼각파나 톱니파가 돼서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이렇게. 얘는 전파 반파 있는 건 아닌데, 삼각파는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되게 이렇게 이겁니다, 이거. 톱니파라고도 하고. 얘는 얼마냐? 얘는 시로값이 루트 3분의 V 맥시멈이고, 평균값은 여기 절반이니까 2분의 V 맥시멈 됩니다. 이 5가지는 오늘 외우셔야 돼, 그냥. 지금. 끝내십시오, 지금. 이거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조금만 더 가볼까요? 이제 이 얘기에서 조금 더 가보면, 여기에서 여기서 파형률과 파고율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만 다룹니다. 다른 데서는 없어요. 다른 과목은 다른 데서 없는데, 파형률은 파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매끄러우냐, 파고율은 고리가 얼마만큼 상대적으로 튀어나와서 높으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파형률은 형, 평, 실 이렇게 해서
평분의 실. 평균값에 대해 실효값이 항상 위니까. 얼마만큼 베꾸느냐. 이것이 얼마만큼 차이가 적으냐. 이게 작을수록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는 거고, 이게 높을수록 굉장히 파형이 거칠게 가는 거고. 파고율은 고, 실, 최 이렇게 갑니다. 당연히 최대값이 크죠. 파고율. 최대값을 상대로. 실효값의 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파고율입니다. 그래서 형평실, 고실, 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효값보다 최대값이다 보니까 이게 다 뭐냐면 실효값의 분모가 이것이 파고율입니다. 이것이 파고율이에요. 이 정형파, 이게 구형파 이 최대값들은 다 어떻게 하나? 구형파는 파형률이나 파고율이 다 1이죠. 어떻게든지 1 나오고. 그죠? 1 나오고. 이게 다 파고율이야. 그러니까 파고율이 2가 되는 건 뭐냐? 파고율이 2가 되는 건 얘가 제일 높지. 구형파 반파죠. 얘 불뚝이잖아요. 불뚝이잖아. 여러분 태산이 높다 이런 시 있잖아요. 태산을 실제로 가보면 태산이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히말라야처럼 높은 산은 아닌데 태산이 클 태자잖아요. 왜 태산이 높으냐? 맨 평지에 불뚝 나와 있으니까 높은 거야.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높은 거야. 평지에 딱 이게 서 있으니까 산이. 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뭐 몇천 미터 돼서 뭐 백두산보다 높습니까? 그건 아니야. 근데 백두산은 뭐죠? 계속 이렇게 지루산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킬리만자로 같은 데는 일주일 가야 돼, 일주일. 지리산도 가보면 굉장히 지루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태산이라고 안 해. 지루해서 지리산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태산은 이게 불뚝이라니까 딱 서보면 이게 딱 이렇게 보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높다고 생각하는 거지. 상대적으로. 파고율이 높은 거지, 그게. 이렇게 보면.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를 잘 보시면 평균값은 다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직류로 갔을 때, 교류를 직류로 하게 되면 다 평균값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통 그 실효값은 말이죠. 실효값과 평균값을 구하는 계기가 있어요. 어떤 거는 측정하면 실효값 나오고 어떤 거는 측정하면 평균값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측정 기계가 나눠지니까 이것도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열선형 기계라서 일반적인 모든 기계는 전압기에 딱 달면 실효값이 딱 나오는 거지. 전류기에 딱 달면 실효값이 나오는데 가동 코일형 기계는 이게 나옵니다. 그죠? 가동 코일형 기계는 평균값이 튀어나온다. 평균값이. 가동 코일형 기계는. 그래서 문제에서 가동 코일형이 딱 튀어나오면 이건 평균값으로 상대해야 되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효값보다 약간 작게 되겠죠?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데서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외운다고 치고 요거가 8분의 2의 루트 2의 v잖아요. 자, 이게 실효값으로 가면 실효값은 루트 2분의 루트 2라고 했잖아요. 실효값이 루트 2v가 최대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값을 계산하면 얼마 나냐면 0.9가 나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다이오드로 해서 전파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이오드를 전파했을 때 직류를 얻으려면 얼마 얻을 수 있다? 90%를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입력 전압의 90%만 얻는 거야. 그러니까 다이오드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전기를 전파를 했다. 얘는 당연히 얼마죠? V가 돼서 얼마죠? 0.45가 되겠지. 얘는 45%밖에 못 얻는 거야. 직류를 얻으려면. 그러면 직류 100V 얻으려면 어떻게 되죠? 직류 100V를 얻으려면 교류 얼마를 줘야 되지? 0.9분의 100그래서 얼마냐면 교류 111V를 넣어야 딱 제 전파 정률에서 얻을 수 있는 건 100V 얻을 수 있어. 이게 기계에서 마지막에 정류계에서 나오죠. 만약에 반파로 하면 어때요? 반파로 하면 0.45분의 100이니까 222V를 넣어야지. 예? 얻을 수가 있는 거지. 2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요 값을 기억하자, 오늘은. 요 값을 기억하자. 이거 갖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많습니다. 이따가 제가 문제 하려고 하는 거지만,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건 대단히 문제가 엄청 많아요, 실제로. 여기서만 봐도 대단히 많네요. 한 7, 8개 되네요, 충분히. 나중에 정리할 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걸 외우자. 실효값, 평균값, 파형률, 파고율을 하자.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문제 1번.